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시험 보기 바로 전인데 그래 온라인 수업 하는 기간 동안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기말고사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러분 교과서 66쪽에 있는 2단원의 세 번째 중단원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지리 여행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보존의 가치가 높다라는 건 문화적이든 역사적이 됐든 만들어진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이 중단원의 학습 목표는 지구 환경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여행 제한 지역의 가치를 이해하고요. 보존과 개발의 갈등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여행지의 모습을 탐구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구촌 자연보존 여행입니다. 자연보존 여행. 지구는 매우 다양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지구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사권, 즉 대기권, 암석권, 숲권, 생물권은 자연지리 여행의 대상이다. 권역별로 세계적인 지리 여행지가 많이 있지만 산업화와 인구 증가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곳이 많다. 자, 산업화라든지 인구 증가와 같은 이유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는 권역들이 많다 이거죠. 그 때문에 자연지리 여행지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많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자연지리 여행지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많은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천연기념물, 국립공원, 세계유산 등이 바로 그것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천연기념물입니다. 자, 오른쪽 날개에 보시면 천연기념물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란 보존 가치가 높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보호되는 국가 지정 문화재를 말합니다. 천연기념물에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지질, 지형 등의 천연보호구역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천연기념물 여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여행이란 천연의 가치를 인정받아 보호되고 있는 천연물을 둘러보는 여행을 말합니다. 지형과 지질, 동식물 등의 객체뿐만 아니라 이들이 분포하고 있는 공간을 아우르는 여행이야말로 진정한 천연기념물 여행입니다. 실제 여러분 책 아래에 보시면요, 대표적인 천연기념물 여행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중에 독도가 천연기념물이라는 걸 아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실제 독도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용을 보시면 울릉도에서 1시간 반 동안 망망대해를 한없이 헤쳐간 그곳에 독도가 있었다. 독도는 인간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화창한 날씨라도 선착장에 파도가 조금만 일면 배를 댈 수 없다. 괭이 갈매기 떼가 요란스레 손님들을 반긴다. 독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336호이다. 그래서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불린다. 흑비둘기 천연기념물 제215호와 매 천연기념물 323호 등 정부가 지정한 보호종이 수두룩하다. 아직도 미기록종이 발견되고 있다. 고개를 돌리니 그동안 신문 방송에서 많이 보아왔던 독도 모습 그대로이다. 정겹다. 화산 바위들이 삐죽삐죽 나와 있고 여기저기 구멍도 많이 뚫려 있다. 타포닌이다. 시간이 얼마만큼 지나면 저런 모습으로 바뀔까? 독도는 동도와 서도의 2개 섬과 주변의 89개 바위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보는 독도 지형은 해저 2000m에서 솟아오른 화산섬의 정상부이다. 울릉도보다 나이가 많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 독도. 독도의 선이 세상 애국심이 물씬 배어나옴을 느낀다. 그래서 독도와 같은 경우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왼쪽에 서도 그리고 오른쪽에 동도가 되어 있고요. 동도 이곳이 바로 배를 댈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국 악마의 탑 여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천연기념물 중에 우리나라의 사례 독도에 이어서 미국 외국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미국 와이오밍주의 악마의 탑
데럴스 타워는 미국 최초의 천연기념물이라고 됩니다. 1906년 9월 루즈벨트 대통령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높이 264m, 둘레 2.5km 정도의 주상절리 바위가 탑처럼 솟아올라 있다. 자, 언젠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상절리는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입니다. 이 지형은 6천만 년 전 지하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마그마가 지표면에 있던 사암층을 뚫고 올라오지 못해 땅속에서 그대로 식었고, 이후 사암층이 풍화와 침식을 받아 사라진 후 땅속에 숨어있던 주상절리층이 노출되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악마의 탑에는 80여 개에 달하는 등정 코스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미지와의 조우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여러분 이 악마의 탑 모습을 보시면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천연기념물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립공원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립공원의 정의부터 책에 나와 있는데요. 국립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공원지역을 보고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 자, 언제나 최초는 중요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은 1967년에 지정된 지리산 국립공원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최초의 국립공원은 1872년에 지정이 된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미국의 와이오밍주에 있으며, 자, 아까 좀 전에 봤던 악마의 탑도 와이오밍주에 있었죠. 1978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옐로스톤은 미국 최대의 화산지대로 지난 200만 년 동안 대규모의 화산 분화가 반복되었습니다. 공원 중앙부에는 칼데라호인 옐로스톤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공원의 60%에 해당하는 면적의 간헐천, 온천 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 이름에 옐로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지역의 흙과 돌이 유황으로 착색되어 노란색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옆에 있는 사진을 보셔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들이 지금 노란색 유황이 흘러나와서 생긴 온천, 간헐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안데스의 주요 국립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데스 같은 경우에는 남아메리카에 존재하고 있는 산맥이 되겠죠. 길이 7,000km의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등 7개국을 남북으로 달리는 거대 산맥이다. 이 안데스 산지에는 국가별로 다양한 국립공원들이 위치하고 있다. 우선 콜롬비아 안데스 지역에는 프라세 국립공원이 있다. 프라세 활화산을 중심으로 아열대 식생과 푸두사슴, 안경곰, 콘도르 등 풍부한 생태계가 자랑이다. 에콰도르에는 갈라파고스 국립공원이 있다. 황소거북과 이구아나, 홍학 등의 서식지로 유명하다. 페루의 안데스 지역 국립공원으로는 마누그란 국립공원이 있는데 페루 쪽 아마존강 유역이 이에 포함된다. 안데스 서쪽으로는 칠레의 투리스모 프라이호흐헤 국립공원이 있다. 아르헨티나에는 나우에루 아피, 로스 글라시아레스 국립공원이 있다. 이들 국립공원은 안데스의 활화산지대와 고산 빙하 지형을 안고 있는 파타고니아 최고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 해서 안데스 산맥 주변으로 해서 다양한 국립공원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국립공원이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리산 국립공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 무등산도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죠. 자, 뉴질랜드의 피오르랜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웍스라 불리는 뉴질랜드 9개 하이킹 트랙 중 제일 유명한 곳은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라 불리는 뉴질랜드 남섬 밀퍼드 트랙입니다. 이것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기도 합니다. 피오르랜드
국립공원에 있는 밀퍼드 트랙은 53.5km의 거리에 테아나우 호수 입구에서 시작해서 밀퍼드 사운드 샌드 플라이 포인트에서 끝이 납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웅장한 계곡을 지나 완주하는 데 꼬박 4일이 걸립니다. 밀퍼드 트랙은 많은 여행자가 찾는 인기 코스로 예약이 필수입니다. 1일 트랙 이용객을 몇 명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90명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자, 밀퍼드 사운드 보시면 엄청 피오르 국립공원의 밀퍼드 사운드로 되어 있는데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U자형의 골짜기가 나타난다. 그럼 예전에는 이 부분들이 다 빙하로 가득 덮여 있었을 거예요. 근데 빙하가 아래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빙하의 침식에 의해서 U자 모양의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골짜기에 나중에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피오르 해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밀퍼드 트랙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밀퍼드 크루즈 여행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인데요. 우리나라는 지리산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왜 지정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이번에는 세계유산 여행입니다. 자, 세계유산입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보존을 해야 될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구가 만든 진귀한 자연체들이 너무나 많다. 국제연합 산하기관인 유네스코에서는 이러한 자연물들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해 보존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은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특히 자연유산은 지구 내외적인 작용, 내적, 외적 작용 때문에 형성된 자연체로 지역마다 독특한 자연경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서는요, 러시아의 바이카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울룰루 이 지역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바이카로입니다. 위치는 다음과 같고요. 약 2,500만 년 전에 형성된 지구 최대의 담수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담수호는 소금기가 없는 호수를 담수호라고 합니다. 바이카로는 면적이 31,500제곱킬로, 남북길이 636km, 둘레 2,200km, 평균 너비 48km, 수심 744m, 평균 수심. 크기는 북아메리카의 5대5를 모두 합한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인 모두가 40년을 마실 수 있는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질도 맑아 물밑 40m까지 훤히 들여다 보이고요. 1996년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칼 호수의 백미는 호수 중앙부에 있는 올혼섬입니다. 올혼섬은 바이칼호의 유일의 유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혼섬의 부르안 바위는 샤머니즘의 본거지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울룰루입니다. 멀리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가까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실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놓게 됐고요. 위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울룰루, 에어즈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큰 바위 덩어리입니다. 이곳은 5억 년 전부터 집안 융기로 만들어진 지형으로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래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되겠네요. 이 바위 덩어리는 거대한 암체의 상부에 해당하며 땅속에 거대한 암체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상부가 되겠고 이 아래쪽으로는 땅속으로 더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가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 바위는 일출 무렵에는 주황색, 오전에는 젓갈색, 한낮에는 호박색, 그리고 일몰 무렵에는 선홍색으로 색깔이 시시각각으로 바뀝니다. 비가 오면 폭포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원주민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원주민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울룰루를 세상의 중심이며 조상이 모이는 성스러운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해마다 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원주민 안내자가 주변을 안내합니다. 한 바퀴 도는데 4시간이 걸리는데 기온이 38도가 되면 등반을 금지한다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선생님이 최근에 들은 바로는 이 울룰루 등반을 이제는 금지시킨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원주민들에게는 신성한 지역이잖아요. 신성한 지역을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금지한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본 수업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남극 여행입니다. 자, 남극에는 해마다 4만 명 정도의 여행자가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에서도 남극을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거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1년에 4만 명 정도라고 해요.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거의 한 77억 이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4만 명 정도가 간다는 곳은 그만큼 가기가 힘든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남극 여행을 기획하는 여행사의 숫자도 많고 여행 상품도 다양하다. 남극 주변으로는 엄청난 속도의 환류가 흐르고 있어 거의 모든 여행자가 멀미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남극 환류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남극 환류란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를 말합니다. 자, 남극 대륙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류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환류 빙빙 돌면서 흐르고 있겠죠. 남북 50에서 60도 부근에서 발생되는 이 환류는 수심 3,000에서 5,000m의 심층부의 바닷물까지 초당 30cm 전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대해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심 3,000m 정도까지, 5,000m 정도까지의 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엄청나게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소리겠죠. 특히 드레이크 해협을 36시간 정도 통과한 후에야 배의 흔들림이 멈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고무보트로 갈아타고 남극에 첫 발을 내디디면 남극 주인인 펭귄들이 다가와 여행자와 펭귄이 서로 신기하게 바라보는데 그 모습이 정말 재밌다라고 합니다. 서로가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쉽게 볼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펭귄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의 신기한 동물들로 보이겠죠. 남극 대륙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매년 1340억 톤의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두께 3000m의 얼음이 더 빠르게 녹아내리면 세계 기온은 어떻게 바뀔까?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남극 환경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수업 시간에 매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남극에 있는 대륙의 빙하가 녹게 되면 해수면 상승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남극 크루즈 일정입니다. 실제 이런 여행사 누리집에 실제 있는 여행 상품입니다. 관심 있는 경유지를 선택해서 한 번씩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인천에서 출발해서요. 경유지. 자, 경유를 해야 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을 하는데 벌써 이틀이 가는 거죠.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로 가고요. 우수아이아에서 푸에르토 윌리엄스, 칠레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칠레의 혼섬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출발해서 드레이크 해협까지 지나서 사우스 셔틀랜드 제도까지 오는데 무려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남극이 아니에요. 여기 남극 이제 오는 거예요. 킹조지섬, 푼타 아레나스. 자, 실제 남극에서는 킹조지섬, 사우스 셔틀랜드 제도 여기 두 군데만 잠깐 있다가 바로 가는 거죠. 1박 2일 코스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고 다시 푼타 아레나스에서 산티아고로 돌쳐서 다시 인천까지 오는 이동 경로가 너무나 많은. 실제로 남극이라는 곳은 하루 이틀 가기 위해서 무려 10일 이상을 이동하는데 투자해야 되는 상품이 되는 거죠. 이런 여행 상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 중간중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우수아이아, 비글 헤어, 혼곳, 마젤란, 드레이크 헤어, 사우스 셔틀랜드, 킹조시 섬의 세종기지, 푼타아레나스, 산티아고 이런 부분들 나와 있고요.
예전에는 킹 조지 섬에만 우리나라에 남극 기지가 있었는데 남극 기지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 생긴 것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지리 여행 중에서 다양한 부분들 확인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존과 개발 갈등 속의 여행지 변화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 기간 동안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시험 공부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안녕.